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말한 정유라 씨.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검찰이 재청구했고요. 오늘 그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정유라 씨의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나요? 아까 이제 법정에서 또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도주할 우려 없다고 드렸어요. 그 말 세탁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네,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2시간 반 만에 끝났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일찍 끝난 건지도 궁금하고요. 자, 1차는 기각됐잖아요. 2차 재청구한 영장 어떤 혐의를 추가했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검찰이?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서요. 네. 오후 1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네.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건데요. 이게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엄청나게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네. 자정에도 끝나고 밤에도 끝나고. 그런데 사실은 2시간 반도 짧게 한 게 아니라 되게 길게 한 겁니다. 아, 그래요? 5분, 10분 만에 끝내는 경우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영장을 다시 두 번째로 청구했는데요. 첫 번째 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혐의는 업무방해 그리고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였는데요. 이화여대 학사비리 그리고 고등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기각되었고요. 그러자 이번에 보강 수사를 통해서 추가 혐의를 하나 이제 밝혀냈는데요. 네.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삼성의 자금이 정유라 씨의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송금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독일 등에서 은닉했다. 그리고 이거를 최순실 씨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정유라 씨도 여기에 가담했다라는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과연 이 범죄 사실이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법원이 판단할지 오늘 네.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보면 판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정유라 씨가 과연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삼성의 혜택을 자기가 받은 걸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말 세탁이라고 지금 언론에 보고되고 있는데 말을 씻는 게 아니라 말을 지금 세탁했다. 그러니까 말의 신분을 바꿔치기 했다. 그 말인 거죠?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돈 세탁처럼 이제 말을 세탁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2015년과 16년에 이제 삼성이 이제 비타나 V를 비롯해서 이제 말 3마리를 이 3마리요? 예, 최순실에게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비타나 V와 같이 이제 유명한 말은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고 나니까 네. 최순실 씨가 이런 비타나 V와 살시도를 블라디미르나 이제 스타샤로 교환을 했다라는 건데요. 다른 말로 바꿨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바꿨는데 실제로 이제 이 마장마술용 말이고 정유라 씨가 실제로 탔던 이 말인데 이 말을 말이 세탁되는 과정에서 정유라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이제 검찰이 해당 증거를 입수를 하고 집중 추궁을 하고 이거를 이제 법정에서 정황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삼성에서 지원한 이 고급 아주 비싼 말들 3마리 이 타는 사람이 사실 정유라 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꿨는데 그 내용 자체도 자기가 몰랐다. 그리고 바꾸는 이유도 몰랐다.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로 삼성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정유라다. 정유라도 이미 그걸 알고 있다. 범죄를 알고 있었다. 이 근거를 검찰이 삼는 거죠, 손소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 세탁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정황이 있었는지 좀 전에 화면도 보셨습니다만 사실 재판을 거쳐봐야지 그 사실관계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했습니다만 기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해서 다시 좀 명예를 걸고 자존심을 걸고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네. 오늘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서 다시 영장 기각된다 그러면은 네. 검찰의 체면이 다시 한번 굳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정유라 씨가 제3국으로 도피를 준비를 했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됐어요. 어디로 도피를 하려고 그랬던 겁니까? 네, 일타 지중해에 있는 몰타라는 국가인데요. 네. 올해 초에 덴마크에서 정유라 씨가 구금돼 있었죠. 그런데 네. 최순실 씨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을 통해서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비용에 상관없이 준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몰타 하면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요, 65만 유로를 기부하고 35만 유로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면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유라 씨가 이쪽으로 도피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몰타는요, 유럽의 생겐 조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타로 들어가면 유럽에 있는 26개 국가를 별다른 통관 열차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유라 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강하게 반발을 했죠. 네, 이경재 변호사는 전형적으로 이제 정유라 씨의 몰타 국적 취득 시도가 네. 가짜 뉴스다. 영장 재청구 시점에 다시 나오는 것, 이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네. 반론을 제기를 했고요. 이제 국적 불혹화가 이제 정유라 씨에게 제안을 했을 뿐 정유라는 이를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청객이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네, 이제 오늘 열렸던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제 한 중년 남성이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자 대통령께 경례하면서 이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재판부가 해당 남성을 소리친 분을 일어나시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이 이름을 밝히면서 대통령께 예의를 올리고 싶다라고 말을 하니까 재판부는 즉각 퇴정 조치를 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향후에도 법정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이제 대한민국 만세 이런 말을 하고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퇴장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저희 뉴스탑10의 고정 패널인 손수호 변호사가 지난주 금요일 날요. 이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참석을 해서 방청을 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제가 참 직접 뭐 변호인으로 간 게 아니라 방청한 거는 그쵸.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때도 이런 네. 방청객의 어떤 대통령의 경례 뭐 이런 말을 외치거나 하는 방청객이 그 당시에도 있었나요? 금요일에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할 때 많은 방청객들이 일어나서 네. 기립을 했고 경위들이 앉아라라고 했습니다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네.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만 한 10명 정도의 방청객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할 때 맞춰가지고 일어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계속 서 있었는데요. 네. 법정 경위들이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지 아주 강력하게 이제 제지를 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손을 대서 뭐 앉힌 건 아니고요. 앉아라 했고 뭐 그 후에 뭐 별다른 제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언론에 보도된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모습과 실제로 손 변호사가 방청객으로 앉아서 보신 모습 좀 다른 건 있었나요? 직접 보시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피곤해 보였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였고요. 최순실 씨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려웠고요. 네. 또 재판 증인신문이 굉장히 좀 길게 진행이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가만히 있었고요. 네. 조용히 있었고 고개도 잘 들지 않았고 반면 최순실 씨는 자신의 변호인과 귓속말로 네.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번 길게 논의를 했거든요. 재판에 대하는 그런 태도가 두 피고인이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숙 여사가 민주당 의원들의 부인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 활발한 성격의 김정숙 여사 본격적인 내조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인사 문제로 많이 공격받고 힘든 상황인데 왜 부른 겁니까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부인들? 네, 오늘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민사모라고 불리는데요. 지금 나오는 화면은 아닙니다. 민주당 사모님들 모임인가요? 뭐 하여튼 그 약자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민사모라고 하는데 한 네네. 80여 명 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그림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네. 지금 화면은 자료 화면임을 저거는 이제 보훈 가족들하고 네. 오찬을 할 때 모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비공개 자리였는데 의원들의 배우자, 남편들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한 분 참석했다고 합니다. 초선인데요. 정춘숙 의원의 남편분이 한 분 참석을 해서 청일점처럼 그렇게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당청 관계를 좀 화기애애하게 잘 가져가자 이런 차원에서 내조 정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정말 김정숙 여사가 지금 내조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 정무 감각을 조금 더 발휘해서 여당 의원들의 배우자를 부를 것이 아니라 여당하고는 지금 충분히 좋거든요. 네. 야당 의원들, 당 지도부의 아내나 남편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밥을 먹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김정숙 여사 얘기를 하면은 지난달에 이 문재인 대통령 첫 출근하는 날
이 쫓아오면서 바지가 좀 짧아요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바로 저 장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바지가 좀 짧다, 좀 내려달라 이런 얘기들을 네. 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었죠. 저희 지금 바지가 짧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유행이다. 그렇게 지금 답을 했었죠.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좀 짧은 게 유행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네네. 그런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방송 출연이 잦아집니다. 네. 그런데 정장이 굉장히 낡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기성복을 입다가 이제는 맞춤 정장을 입으면서 저렇게 스타일이 좀 달라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과거에 지금 첫 출근할 때의 그 양복이고 그러면 이번에 새로 맞춤 양복을 처음 입은 거군요. 네, 그래서 2월부터 맞춤 정장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약간 스타일이 달라져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예전에 기성복 차림의 모습인데요. 핏이 약간 좀 펑퍼짐한 게 좀 널찍널찍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왼쪽의 왕복을 보면요, 몸에 탁 달라붙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네. 남성들은 저걸 좀 잘 보는데 저게 슬림핏 그런 것이라고 해서 좀 탄탄하게 입습니다. 그래야 몸에 태도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 바지단이 좀 짧게 만들어진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짧게 입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이 보인 겁니다. 네. 자, 직접 문재인 대통령의 옷을 맞춘 재단사가 이야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바지 짧을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런데 뭐 너무 짧지 않을까라고 물었고 이게 정석이다라고 했더니 이게 이제 요즘 유행이다 이런 얘기 오갔고요. 또 주변에서 짧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담당자가 조금 길게 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후반엔 조금 더 길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했군요. 자, 조금 전에 과거에 이 기성복을 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양복 그리고 새로 맞춘 조금 몸에 딱 맞게 맞춘 양복 화면으로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영부인이 이 옷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재단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 김정숙 여사가 최종 결정을 했다. 색상이나 원단은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내가 원단을 그렇게 이제 김 여사가 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담당자가 사진을 찍어서 다시 김 여사에게 보냈고 네. 어느 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대통령 옷치고는 매우 싸다고 생각한다. 저 재단사의 의견인데요. 평범한 직장인들이 맞추는 수준의 가격인데 한 40만 원에서 200만 원짜리 양복을 맞춰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는 소리도 아니고 40만 원도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이 정도의 가격대에 있는 양복들을 팔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했군요. 자, 요즘 스타일의 새로운 정장을 맞춘 문재인 대통령. 이 옷을 본 주변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보였나요? 소개를 해주시죠. 네, 민주당 대선 과정에서 홍보를 담당했고 또 김정숙 여사와 또 친한 친구죠. 네,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양복 관련된 겁니다. 사진 촬영할 때 슬쩍 물었다. 새 양복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네.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왜 안 좋으냐라고 했더니 너무 딱 붙어서 불편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손혜원 의원이 해석하기를 과거와 달리 몸에 붙는 스타일의 양복들이 불편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제 다들 좋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 입은 것 같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주변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임기 내내 새로운 스타일의 양복을 입고 지낼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손혜원 의원 말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옷을 오래 입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재단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든 옷은 지난 4월 20일에 주문을 했고 5.18 때 입었던 검정색 정장이다. 옷을 오래 입는 분이라서 당분간 연락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옷도 옷인데요. 최근에 문 대통령 청와대 들어간 다음에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옷도 좋아졌지만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얼마 그랬죠. 전에. 굉장히 그 하얀 그 백발이 약간 얼룩덜룩한 모습 그런 약간 금발에 모습이었는데요. 가까운 색이에요. 그래서 하얗다기보다. 그랬습니다. 근데 6.15 기념식 전후를 해서 백발, 그러니까 은발에 가까운 백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약간 검은색인데 이렇게 뭐 햇빛에서 비춰본 갈색인데요. 어쨌든 확연하게 염색을 해서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스타일도 바꾸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준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